베이비부머 행복노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기연금 수령에 따른 5년간의 유혹을 떨쳐내고 현재 완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후반인 어느 은퇴자의 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완전 노령연금 수령까지 5년간의 험난한 연금 크레바스 구간을 어떻게 잘 버티며 통과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으로써 흔히 알고 있는 조기연금과 완전 노령연금의 손익분기점인 77세 즈음보다 훨씬 앞당겨진 결과는 놀랄만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변수까지 적용한 현장감 있는 연금 얘기로 현재 60년대생으로 조기연금 수령 결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연금 수령의 결정은 긴급한 생활비 마련이나 연금 수령액을 낮춰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유로 현재 조기연금 수령을 마음먹은 분들은 본인의 형편에 맞게 옳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조기연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초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다시 책정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인플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지요. 구체적으로 완전 노령연금이 아직 5년이나 남은 현재 59세인 1965년생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029년에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수령하는 A와 5년 당겨서 올해 24년에 조기연금을 받으면 매년 6%씩 30%가 감액되어 70만 원을 수령하는 B의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조기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까마득히 남은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매년 6%의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의 70만 원이 투자를 하든 생활비로 쓰든 5년 후에 1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기묘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심경에서 조기연금을 받을 겁니다. 그럼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 A와 조기연금 수령자 B의 경우를 23년도 물가상승률 3.6%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볼까요? 이 경우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 A가 5년 후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총가입자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반영하여 오르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예상연금액 조회를 해보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바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물가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편의상 A와 B를 동일하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알아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 5년이 지난 2029년이 되면 조기연금 수령자 B는 13만 원 정도 오른 83만 5,405원을 받게 되고,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 A는 첫 번째 수령하는 노령연금으로 19만 원 정도 오른 119만 3,435원을 받게 됩니다. A와 B 두 사람의 연금액은 당초 30만 원에서 약 36만 원으로 6만 원 정도가 더 벌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차이 나는 36만 원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동일하게 적용해도 연금의 절대액이 높으면 증가하는 금액은 더 많기 때문이지요.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물가상승률 3.6%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 80만 원은 3만 원 오를 때 120만 원은 4만 원으로 만 원이나 더 많이 오르는 거지요. 수령액을 85세 평균 연령 즈음까지 장기로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5만 8천 원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70세에는 147만 원과 103만 원으로 44만 2천 원으로 확대되고, 75세에는 176만 원 대 123만 원으로 52만 8천 원, 평균 연령 즈음 85세에는 250만 원과 175만 원으로
그 차이는 75만 2천 원으로 증가합니다. 80세부터는 정시연금 수령자 A는 200만 원대의 연금을 수령하고 조기연금 수령자 B는 100만 원대의 연금을 수령하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85세까지의 A와 B의 총 수령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면 20여 년 후에는 평균 연령도 올라간다고 보면 그 격차는 1억 원 이상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의 30만 원 차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절대액이 높을 경우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하면 그 차이는 커지고 나이가 들수록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80대 즈음에 A와 B 중에서 누가 노후 경제에 있어서 안심도가 더 높을까요? 둘째, 그럼 A와 B의 누적 수령 연금액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언제가 될까요? 연금을 두 사람이 동시에 받는 시점인 2029년만 보면 A는 119만 원, B는 83만 5천 원으로 정시 노령연금 수령자 A가 약 36만 원을 더 많이 수령해도 그 시점에서 당연히 조기연금 수령자 B가 유리하겠지요. 5년간 미리 받은 4,500만 원만큼의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득의 효력이 유지되는 손익분기점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72세로 그 기간이 상당히 앞으로 당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와 B의 총 수령 금액이 1억 4,900만 원 정도로 비슷해지는 시점이 72세인 2037년이 됩니다.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A가 연금을 수령한 지 10년도 안 된 8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으면 그 기간도 더 당겨지고 물론 낮으면 더 늦춰지겠지요. 물가 3.6%를 적용하여 완전 노령연금 100만 원과 조기연금 70만 원으로 가정하여 살펴본 결과이지만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60세부터 64세까지 연령대의 평균 연금액은 74만 960원이었습니다. 베이비부머 행복노트의 영상 몇 살이 많이 받나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변수에 넣고 안 넣고는 실제 손익분기점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변수에 넣어서 조기연금 수령 결정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금 고갈이 우려되어 조기연금을 선택한다는 분이 있어 덧붙입니다. 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명 중앙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1990년생은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치고 연금을 안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연금을 안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 행복노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 60대 은퇴자의 연금 경험담이었습니다.